일주일 전만 해도 세상 다정다감하고 달달한 애정 표현해주던 벤츠급 전 여친 전 남친이 갑자기 한순간에 예전만큼 나를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 보면 더 이상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본인은 마음 정리를 다 끝냈다고 하네요. 그동안 딱히 나한테 불만을 말한 적도 없고 진짜 천사 같은 연인이었는데 갑자기 차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정말 세상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가 처음 듣는 얘기라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상대방이 했던 말들이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부터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상대방은 어쩌면 많이 노력했었구나. 헤어짐을 통보받고 난 후에야 너무 후회만 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갑자기 달라진 온도차에 휘청휘청 차인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다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힘이 돼줄 수 있다고 같이 극복해보자고 설득하고 매달리지만 단호한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건 마음이 있을 때난 그렇게 하는 거지. 본인은 여유가 없으니까 본인의 시간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쓰지 못할 것 같다며 진짜 세상 단호하죠. 네, 맞아요. 세상 본 적 없는 상대방의 단호한 모습이고 진짜 단호박 같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헤어짐을 통보한 전 여친, 전 남친. 도대체 왜 때문일까요? 여러분, 혹시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통보하기 전에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요? 갑자기 헤어짐을 통보한 전 남친, 전 여친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전조 증상에는 바로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것, 갑작스럽게 헤어짐을 결심하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친, 전 남친의 속마음은 대체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헤어짐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요. 헤어진 당일에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매우 혼란스럽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혹시 이런 특징을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첫 번째, 본인은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미 표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소와는 조금 달라진 상대방의 행동에 우리가 서운함을 표현했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노력해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전조 증상을 포함해서 갑자기 헤어짐을 통보한 찬 사람의 입장에서 헤어진 커플의 타임라인과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커플이 있었어요. 세상 다정한 남자친구와 그 사랑에 하루하루 행복해하며 너무나 예쁘게 사귀고 있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원래는 되게 한가한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의 핵심 부서로 발령받아서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힘든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연락도 줄어들고 데이트하는 시간도 줄었지만 상대가 바쁘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자친구는 서운함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글쎄, 주말에 딱 하루 만나는 데이트 약속에서도 남자친구가 만나서 너무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일이 바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러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나를 보고 피곤해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남자친구의 마음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에 딱 하루 보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예전보다 나한테 마음이 덜한 거 아니야? 상황이 힘든 건 알겠는데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여자친구는 참고 참았던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남자친구는 그렇게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고 노력한다고 해요. 사실 이때까지의 남자친구의 마음은 정말 빈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정말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일에 지치다 보니 다음 주 데이트에서 남자친구는 더 무기력하고 피곤해합니다. 여자친구의 서운함은 눈덩이처럼 더 커져요. 그래도 노력해줄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 너무 서운해서 여자친구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해버립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끝내는 게 낫겠어. 헤어져. 사실 마음에도 없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서운해서 더 노력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처음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본인이 정말 노력한다고 미안하다면서 여자친구를 달래기 시작해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된 듯 둘은 데이트를 잘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남자친구는 세상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는 현재 정말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나름 힘든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할 정도면 여자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나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동안 아직까지는 남자는 헤어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헤어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도 힘들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럼 내가 이 관계를 놓으면 해결되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여자친구의 연락이 와요. 오늘 데이트에서 느낀 서운함에 이어 2차로 앞으로는 제발 더 노력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정말 숨이 막혀요. 나의 마음의 크기가 지금은 그만큼이 아닌데 그만큼에게 강요받는 기분이에요. 이제 드디어 내 복잡했던 마음이 뭐였는지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내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구나. 바로 딱 이 시점부터 남자친구는 마음 정리를 시작해요. 그리고 남자친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이 시점부터는 여자친구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데이트하는 일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소한 것들도 버거워져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서운한 티를 내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부담이 돼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할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지만 본인의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항상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제는 기쁜 게 아니라 부담이 되고 그걸 채워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압박을 받으면 그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리거든요. 남자친구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아는데도 날 위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여자친구는 또 서운함을 표현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남자친구 마음은 더더 지치게 돼버립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 더 이상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여자친구를 만나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눈치 봐야 하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편안하게 놀고 싶은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데이트보다는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롤이하고 싶어요. 남자친구의 마음 타임라인은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 분명히 예전에는 여자친구가 서운함을 표현하며 노력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나는 노력하고 싶지가 않다. 두 번째, 더 이상 여자친구를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더 이상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이때 본인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좋았던 것 같은데 자신도 왜 때문인지 자기 마음을 잘 몰라 매우 혼란스럽거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점에 사람은 내 마음을 두 가지로 확인해 버립니다. 첫 번째,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상대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로 보통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점에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잘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따라 그 관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얘들아,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 맞는 거겠지? 친구들은 말하죠. 아, 그것도 이해 못해줘? 집착이 심하네. 너무 애 같은 거 아니야? 나중에는 더 하면 더 했지. 서로를 위해 지금 내려놔. 너 마음이 그런 거면 끝난 거지. 너가 마음 떴네. 노력 안 하고 싶다는 건 너가 이제 더 이상 안 좋아하는 거지. 안 그래도 이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의 말에 남자친구는 이별에 대해 확신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마음이 떠버린 남자친구는 헤어질 명분을 찾게 되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다 결국에 우리는 서로 안 맞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자친구는 평소와 다른 온도차에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요. 남자친구는 말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지금 나는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지금 헤어지는 게 나중에 봤을 때는 서로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여자친구는 말하죠.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남자친구는 다시 말해요.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책하지 마.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안 맞는 거야. 너무 미안해. 여기서 차인 사람이 실수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안 맞는다고 했다는 말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차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인데 그럼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의미부여를 해요. 여지가 아닌지 희망회로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때 찬 사람 말의 의미는 지금은 어쨌든 너와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건 어쨌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매우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인 사람이 두 번째 하는 실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차인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력한다고 했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별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붙잡다가 상대방의 확고한 모습에 그럼 우선 내가 정리할 수 있게 조금만 시간이라도 갖자고 해요. 그런데 과연 시간을 갖는 게 좋을까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이 몇 주 만에 마음이 변해서 나를 위해 다시 노력하고 싶을까요? 물론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쉽게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또 그렇게 시간을 갖는 동안 차인 사람은 정말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나요? 차인 사람은 불안해서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버릴까봐 상대방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급발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을 갖자는 게 오히려 이별을 통보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는 안 맞는다라는 확신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대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한 사람과 재회하는 재회 필살기들과 갑작스럽게 이별했지만 재회 성공해서 예쁘게 만나고 있는 커플의 재회 성공 후기를 가지고 찾아와 보겠습니다.